이거는 그 함수 실행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거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약간 좀 더 세부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함수를 실행할 때 파라미터, 그러니까 함수에 넣어서 전달하는 값이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함수를 할 때 펑션 x, 이 값이 여기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값을 주게 됩니다. 같은 값을 여기 변수에 임시로 여기에 주게 됩니다. 이것을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call by value.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array 같은 걸 쓰면 call by reference가 됩니다. 요거는 다음 챕터에서 array나 포인터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작동 방식은 내부적으로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call by reference는 array하고 포인터 할 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array 포인터를 기대해 주십시오.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변수의 범위를 지난 시간에 깊이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된 이 t하고 s는 요 중괄호 꺽쇠 사이에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를 오토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오토 베리어블. 우리가 쓰는 지금까지의 다 변수는 오토 베리어블입니다. 오토 베리어블. 기본적으로 다 오토,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쓰는 베리어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팩토리얼 t를 넣으면 요게 여기에 전달이 되고 팩토리얼 로직이 수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요 변수는 요 범위 내에서 살아있게 됩니다. 요 팩토리얼 리스판스라는 값은 요 변수 내에서 살아있게 되는 변수입니다. 변수 내에서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가 끝나면은 요 변수는 더 이상 접근이 안 됩니다. 함수가 끝나면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그 함수에 선언되었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 베리어블은 더 이상 접근이 안 된 채 끝납니다. 단기간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시험에도 나왔죠. 시험에도 분명히 냈습니다. 그리고 샘플 문제에서도 있었고, 여기에다가 요걸로도 컨트롤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 이런 범위를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많은 변수 타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는 것은 오토 타입 변수라고 말씀드렸죠. 꺽쇠, 중간 괄호 범위 내에서 살아있는 변수는 오토 베리어블, 거기에다가 스태틱 베리어블, 익스터널 베리어블, 레지스터 베리어블 변수 종류들이 한 4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스태틱하고 익스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태틱 베리어블, 익스터널 베리어블, 전역 변수. 자, 전역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변수 중에 하나인데 전역 변수. 좀 이따가 요거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이 파일을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컴파일러가 정보를 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z라는 변수가 메인 함수 밖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z 함수는 z 변수는 이 파일 내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전역 변수입니다. 글로벌 변수입니다. 요 z 변수는 이 z가 뭘까요? 요 z. 이 z는 요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Z 선언 안 돼 있죠. 요 사이에 Z 선언 안 돼 있죠. 요 Z는 어디에 있는 Z? 위에서 선언된 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입니다. 글로벌 변수. 자, 메인 함수 실행을 시키면 A는 3, Z에다가 A를 더해서 3을 추가를 하죠. 요 Z는 무슨 Z? 위에서 선언된 이 Z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쓸 때 글로벌 변수, 전역 변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함수 내에서 A는 여기에서만 살아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 자, 그 다음에 이 펑션 1을 수행을 시키면은, 자, 여기서 이제 Z가 2에서 3을 더하면 아마 5가 돼 있겠죠. 여기서 Z가 5가 돼 있을 겁니다. 펑션 1을 실행시키면 A는 4를 어사인을 하고 할당하고 Z의 값을 찍으면 이건 뭐가 찍히겠습니까? 여기서 5가 찍힐 것 같은데 5가 찍히고 그 다음에 Z에다가 5에다가 4를 더하니까 Z가 9로 바뀌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Z를 한 번 더 찍으면 9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나요? 자, 요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 for global local variables.c. 이전 것을 메인 함수를 바꿔버리고 이걸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성공. 실행. 자, 5, 9. 여기서 5가 찍히고 4를 더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9가 찍힌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이제 A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A를 찍으면 자, 뭐가 찍히겠습니까? 생각. A는 3. 왜냐하면 이 A는 여기 중간갈로 사이에 있는 이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A는 요 중간갈로 사이에 있는 A를 바라보는 겁니다. Z는 글로벌 변수. 글로벌 변수. 이거 잘 이해가 됐나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글로벌 변수. 함수 영역 바깥에 파일 초기 부분에 선언되는 변수.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만약에 이 Z는 선언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5 더하기 3 해서 8이 여기 어사인이 되는데 펑션 1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로 다시 가죠. 그럼 여기서의 Z는 요 Z는 무슨 Z? 위에 있는 이 Z를 말하는 겁니다. 이 Z는 여기 내에서 선언된 오토 Z 베리어블이 없기 때문에 요 Z는
위에 선언된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찍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걸 찍을 때는 요 Z는 무엇을 바라본다? 가까이에 선언된 이 Z를 바라봅니다. 이게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8. 이거 8 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메인 함수에서 A를 선언 안 하면은 오류가 나겠지. A가 없는데 A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좋은 질문 감사. 컴파일 하면은 A가 선언이 안 됐습니다. A는 못 찾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A를 쓰지 말고 여러 함수에서 A를 공유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요 A는 요걸 바라보는 A가 될 겁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자, 반응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블록 내에서 쓰는 그 변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쓴 것이 오토 베리어블입니다. 오토 타입의 변수. 우리가 쓰던 거, 블록 사이에 선언하고 끊고 선언하고 끊고 되는 변수가 오토 베리어블입니다. 자, 오토 베리어블 한 번 더 해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무엇을 추가했죠? 중괄호를 열고 닫고 이 중괄호 사이에 A를 한 번 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A를 한 번 더 찍어 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요 A는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요? 가까운 데 선언된 O를 바라보게 됩니다. 중괄호 블록 내 사이에 선언된 가까운 거 실행을 시키면은 A는 3, A는 5. 이렇게 중괄호 범위 사이에 살아있는 변수,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거 오토 타입 변수. 자, 잘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스태틱 변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태틱 변수. 스태틱 변수는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 그 파일 내에서만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그 파일 내에서 계속 남아있는 변수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그 파일 내에서 남아있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 4, 스태틱 1. 다른 것들 헷갈리니까 없애버리고. 자, 메인 함수에 여기는 보이드가 없는데 없어도 똑같다 그랬죠. 함수 내에 인자 파라미터 주는 것이 보이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없었습니다. 자,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정보를 축적하는데 메인 함수가 있으니까 실행을 합니다. A가 선언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여기서 메인 함수 내에서는 선언이 안 돼 있죠. 오토 타입의 기본 변수 A는 없었습니다. 근데 A는 글로벌 변수로 위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붙어 있죠? 스태틱. 스태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4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걸 가리키면서 거기에 4를 저장한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 A를 찍으면은 아마 4가 찍힐 겁니다. 4가 찍힐 겁니다. 여기에 4가 찍힐 거고 머리에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add number 함수에 5를 인자로 해서 값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5의 값이 여기에 5의 b에 5가 assign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변수는 뭐죠? 여기서 사용된 4가 여기에 들어있을 겁니다. 4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4 더하기 5 하면 9가 찍힐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4, 9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dd 하면서 a의 값을 5로 바꾸었다. 그러면 뭐가 찍힐까요? 처음에는 4가 찍히고 5 더하기 5가 리턴이 돼서 10이 찍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보겠습니다. static example previous 3 컴파일.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함수 내에 스태틱 변수 i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기서 i를 10에서부터 0까지 한 개씩 줄여가면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반복 실행합니다. 실행할 때 next value 함수를 실행하죠. 그러면 여기 로직에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 i를 선언을 시키고 i에 1을 더하고 그 i의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i의 값이 찍히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자, next value 해서 이게 10번 돌아갔죠. 그 10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뭐가 찍혔죠? 1, 2, 3, 4, 5, 6, 7, 8, 9, 10. 여기서 static i는 0이라고 선언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0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전의 결과를 그대로 담고 거기에다가 i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 한 번만 선언이 되고 다음에 돌아올 때는 그 전에 i가 정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게 1에서부터 10까지 찍힌 거고, 그 다음에 요 i는 무슨 i를 바라보게 되죠? 요 i는 자기 영역 중괄호 내에서 가까운 데 선언된 i를 바라보니까 1이 여기에 찍힌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요 i 다시 next value를 찍으면 다시 이 함수로 돌아가죠. 그 함수 내에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static i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10에다가 1을 더 더하면 11이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달이 됐나요? static 변수. 계속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살아있는 동안 그 프로그램 파일 범위 내에서 정보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됐다고 생각하시고 요 i가
계속 실행이 그전 정보를 담고 실행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파일 내에서 계속 정보가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정보가 남아있는 그전 값을 가지고서 작동하게 됩니다. 스태틱, 정적으로 정보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내기 좋은데 하여간에 그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냈습니다. 다음 예제 볼게요. 그 다음에 test for static underbar 2. 컴파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add num2 잠깐만요. add num2를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add num2 소스 파일 기존 항목 add num2. 자, 이거는 이 파일 테스트 파일 하나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성공. 자, 이걸 이해하시면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처음에 A의 4를 어사인하죠. 요 A는 어디에 있는 A? 위에 있는 A, 저기. 그 다음에 add num 함수를 실행하죠. 5를 값을 넣어서, 그럼 여기 5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5 더하기 4, 여기는 4, 9가 찍히죠.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 다음에 add num2를 실행을 합니다. 여기 5를 넣어서 실행하죠. 근데 add num2 함수는 여기에 없죠. 함수의 원형만 선언되어 있죠. add num2는 여기에 함수의 원형만 있어서 실제로 실행되는 건 여기서 실행됩니다. 자, 그래서 5가 날아갑니다. 여기로. 여기서 5가 날아가죠. 그럼 여기서 A는 요 파일 내에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는 A가 새로 있는 겁니다. 요 A는 요 파일 범위 내에 잔존 정적으로 남아있는 A입니다. 요 A하고 여기 A하고 같은 A다 다른 A다? 다른 A.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해. 그 파일 내에 계속 잔존하는 남아있는 변수 스태틱. 그래서 10 더하기 뭐가 날아왔죠? 여기에? 5. 그러면 10 더하기 5 하면 15. 이렇게 찍힌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나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이 정도를 하시면은 파일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볼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에 A5를 어사인하고 여기에 A12를 어사인하고 각자 파일 내에서 A를 여기서 찍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어보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단축키 컨트롤 F5 실행, 컨트롤 시프트 B 빌드. 자, A4 그대로죠. 5 넣으면 5하고 여기 A가 4였죠. 여기까지는 5하고 4가 RET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9가 들어가는 겁니다. 9.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 A를 바꾸면 이 A는 요걸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A는 5가 다시 바뀌게 되어서 끝나고 나서 A를 찍으면 A는 5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다시 addnum2에 5를 넣어서 보내면은 여기에 5가 들어가고 요 A는 요 친구 10을 이용해서 10 더하기 5가 RET에 들어가고 그래서 잠시만요. 헷갈리네. A에 5가 들어가면 아, 여기에 내가 RET를 리턴 안 하게 됐구나. 이렇게. 자, 5를 넣어서 보내면 여기에 5가 들어오고 5 더하기 10 해서 15가 여기에 들어오고 15를 반환값으로 해주니까 15가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A를 10이라고 바꾼 다음에 찍어보면 A가 B에서는 12로 찍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각 파일 내에 그 변수가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잔존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 파일 범위 내에, 이 파일 범위 내에 스태틱 변수 A, 이 파일 범위 내에 스태틱 변수 A 따로 있는 겁니다. 따로.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그 파일에 가면은 그 A를 계속 남아있었던 정보를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됐나요? 스태틱 변수. 자, 그 다음에 익스터널 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스터널 변수. 테스트 for external what? 자, 이 친구 text for extern addnum2.c 헷갈리네. 많아가지고. 빌드 성공 실행.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익스터널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익스터널 변수. 여기도 익스터널 변수. 자, A를 선언을 했는데 A에 4를 넣은 겁니다.
A에 4를 넣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A를 찍으면은 요걸로 인해서 요게 4가 찍힌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add num 5를 값으로 넣어서 여기에 줬습니다. 5 더하기 4 하면 9가 찍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나요? 그 다음에 add num 2를 5를 넣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add num 2는 여기에 있는 친구죠. 자, 5가 여기에 왔죠? 그런데 여기는 extern 변수 a가 실행이 a라고 되어 있죠. 이 변수는 이 파일 내에 있는 a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언된 이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선언이 10이 실행이 안 되고 a 이전의 값이 뭐가 들어가 있죠? 4가 들어 있었죠. 4. 여기에 4를 선언 어사인을 했죠. 이 4 더하기 여기 내에서 값으로 날아온 5를 더해서 여기에 찍히기 때문에 9가 찍히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더. 처음에 A를 한번 찍어보고 0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요거를 빼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값이 뭐가 들어가 있죠? extern 변수 만약에 여기 선언되는 것에 아무런 어사인 된 값이 없으면 기본으로 0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기본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0. 그러고 나서 A를 찍으면 4. 그 다음에 add num 5를 하면 이 5는 여기에 값이 전달이 되고 5 더하기 4를 하면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변수는 내 파일 내에서 선언하는 스태틱하게 변수 A가 아니라 그 다른 파일에 이미 선언되어 있었던 글로벌 변수 A를 지칭 가리키는 선언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변수 A는 이걸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글로벌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4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 4는 여기에 쓰여진 요 값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4가 여기에 리턴이 돼서 9가 여기에 찍히게 된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됐나요? 자, 한 번 더 또 다른 예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왜 이게 실행이 안 됐을까요? B가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B가 초기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값이 들어가 있어서 그 값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경우는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게 0으로 넣어준 겁니다. 아름답게 단순하게 A를 0으로 넣어준 겁니다. 다시 자, 처음에 무슨 값이 들어있었죠? 0. 이미 0으로 어사인해서 초기화해서 선언이 된 겁니다. 글로벌 변수로. 요 A는 글로벌 변수로 이미 선언이 된 거고 요 A는 다시 새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A를 가져와서 다시 여기서 쓰겠다고 하는 external 글로벌 변수를 선언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A를 선언을 하고 A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할 때 5의 값이 여기에 날아가겠죠? call by value 값이 여기에 날아가면 5, 2, 7이 나올 것 같은데? 이해가 됐나요? 요거는 7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가까운데 자기가 가깝게 선언된 오토 베리어블 2 더하기 5 해서 7이 날아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실행될 때는 이 4는 전역 변수 A에 4가 선언이 되어 있었죠. 4 더하기 5가 여기에 선언이 실행이 돼서 9가 날아온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예제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쉬는 시간을 질문. 처음에는 글로벌 변수는 0으로 기본적으로 세팅해 줍니다. 알아서. 근데 훨씬 더 좋은 거는 이거를 초기 값을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변수에 대해서. 또 질문. 자, 예제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익스턴 이그젬플 이 머리 쓰는 문제가 됐는데 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쫓아가 볼게요. i는 4. 이 i는 전역 변수로 선언된 이 i의 4를 선언을 시킨 겁니다. 처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보를 읽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i는 글로벌 변수로 실행된, 다른데 아무데도 실행된 게 없었죠. 그러니까 선언을 시키면서 i가 4에 여기에 선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f 함수는 여기에 있는 f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이 i는 그 전에 선언된 글로벌 변수를 바라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선언된 i를 바라보아라. 스태틱은 그 파일 내에 변수가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 다른 파일에 있는 그 친구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i에다가 이를 더해주고 프린트를 시키면 5가 찍힐 것 같은데, 5가 찍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익스터널 변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스태틱 변수는 그 파일 내에 정보가 계속 남아있어서 그 파일에 가면 다시 그 파일의 정보를 다시 쓰는 겁니다. 파일 단위로. 익스터널 변수는 글로벌 변수 중에 다른 파일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큰 함수나 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변수를 쓰겠다,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겠다 하는 것을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잘 전달이 됐나요?